고단한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건강 매거진. 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 발은 제2의 심장으로 불리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하지만 늘 양말이나 좀 신발에 감춰져 있다 보니까 관리 소홀하기 좀 마련입니다. 몸의 뿌리이자 건강의 뿌리인 발 건강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 매거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다양하게 시청하시는 플랫폼에서도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보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생방송 중에는요, 건강 상담도 가능한데요. 궁금하신 부분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닥터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건강 닥터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김세훈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여러 영역 중에서 손과 발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세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자, 발은요, 우리 몸에 정말 조그만 부분만 차지하잖아요. 2%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나머지 이 98%를 지탱해 줄 만큼 더 지탱해 주는 몸의 뿌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네, 발의 중요성은 저희가 진료를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환자분들이 네. 제가 발을 좀 봅시다 하면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대부분 다 하셔요. 그러니까 병원 올 때 신발을 신고 냄새가 나고 땀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보여드리기가 저한테도 민망한 거죠. 그만큼 약간 대감집 돌쇠처럼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게 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2의 심장, 그리고 이제 몸의 뿌리라고 하는 것처럼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몸을 지탱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그 발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2의 심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엄지발가락, 그리고 이제 뭐 전족부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발을 디딜 때 발바닥이 아픈 걸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행 시에 엄지발가락은 특히 차지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약 60%의 체중을 지탱한다고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하나가요? 네, 굉장하네요. 그래서 나머지 2번째부터 5번째 발가락에 비해서 체중을 부하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그 엄지발가락의 변형이 돼서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 관절들, 발목이나 무릎, 심지어는 이제 골반이나 척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발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이제 뿌리가 깊은 나무가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만큼 우리 발을 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이제 체중의 60%를 지탱을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엄지발가락에 질환이, 통증이 있으면 어떤 질환을 좀 의심해 봐야 될까요? 가장 많이 들으셨던 게 네. 무지외반증이실 거예요. 네, 들어봤어요. 발의 변형이나 발의 통증이 있으면 흔히 말씀하시는 게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 이런 것처럼 그냥 흔하게 발생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될 수 있는 질환이 있는데, 엄지발가락이 아프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정확하게 무지외반증인지 아니면 이제 다른 질환을 이제 착각하시는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엄지발가락에 통증이 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질환들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무지외반증이 그 대표적인 거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무지강직증이라고 해서 무지외반증과 통증 부위, 그다음에 변형의 정도, 모습은 좀 비슷할 수가 있겠는데 생기는 원인이, 발생하는 원인이 좀 다르기 때문에 치료의 방향과 방법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고요.
아래에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있는 통풍과 내성 발톱은 위에 두 질환은 약간 퇴행성 변화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거라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한테 주로 발생이 되는 반면에 내성 발톱이나 통풍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젊은 친구들한테도 발생할 수 있어서 병원을 찾는 연령대가 좀 젊기도 하죠. 그렇군요. 자, 엄지발가락 통증 질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무지외반증으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무지외반증은 이제 하이힐 병이라고 불릴 만큼 아무래도 여성분들 환자가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그 앞에 표에서 네. 볼 수 있듯이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무지외반증은 하이힐병이라고 하는데요. 왜 하이힐병이냐? 옛날부터 불렀던 말인데 주로 하이힐을 신는, 그러니까 하이힐을 신었을 때 변형되는 발의 모양이 이제 고착이 되면서 진행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는데 무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엄지를 뜻합니다. 손의 엄지도 무지라고 하고 발의 엄지발가락도 무지라고 하는데 외반은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의 끝부분이 몸의 바깥쪽을 향한다고 해서 무지외반증이고 그 무지외반증이 하이힐병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도 하이힐을 주로 신는 이제 성별이 여성들이니까 네. 여성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그렇죠. 비율상으로는 남자와 여자를 따졌을 때는 약 4~5배 정도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꽤 차이가 나네요. 네. 표와 함께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성에게서 이제 남성보다 4~5배 이상 좀 발병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일이 아무래도 좀 좁고 굽이 높다 보니까 발이 쏠려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하일을 신지 않은 경우에도 무지외반증이 나타나기도 할까요? 맞습니다. 하이힐병이라고 해서 꼭 네. 신발을 신어야 발의 변형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연구에 따르면 그런 신발을 신지 않는 뭐 소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무지외반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거의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원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 준비한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네. 무지외반증의 원인은 크게 나눠서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선천적인 체질이 관절의 유연성이 좀 좋아서 관절의 가동 범위가 남들에 비해서 좀 좋다거나 내지는 이제 발의 아치, 발바닥의 아치가 낮은 평발인 경우에 이제 유연성이 좀 높은 것도 평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체중을 부하했을 때 발의 구조가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외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정상적인 발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고요. 후천적인 원인을 따진다고 하면 다쳐서도 근육과 인대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발의 변형이 되고 그게 조금씩 진행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선천적인 경우와 이제 후천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세호 원장과 함께 발이 보내는 위험 신호, 무지외반증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하이힐을 즐겨 신어서 발이 좀 아프신 분들,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들 저에게 전화 주시면 좋겠는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김세호 원장과 함께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지외반증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무지외반증, 단순한 발가락 변형이 아닌 이제 질환으로 좀 인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무지외반증이라는 병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발가락에 변형이 생긴다는 건데 더 어려운 거는 그걸 그냥 두고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무지외반이 발생하면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변형이라 그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발의 모양이 변형이 되고 그 변형된 모양 때문에 다른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준비한 사진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변형 때문에 발 모양이 이상하다 내지는 엄지발가락이 휘었다, 발가락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발가락이 휘면서 처음에는 미용적인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내 발을 예쁘게 좀 보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하나는 발볼이 넓어집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 발가락이 그 신발의 끝, 코 쪽으로 몰리는 모양이라 전체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마른 목골,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발가락이 변형이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편하게 신는 신발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여러 번 바꾸고 자주 바꾸는데도 계속 발이 불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은 조금 더 증상이 심해졌을 때의 문제인데요.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엄지발가락의 외반,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변형이 커져서 두 번째 발가락과 겹쳐 보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사진이 더 심화된 경우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의 발이 조금 더 심한 변형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을 올라타면서 계속 바깥쪽으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작은 발가락들이 압박을 받아서 굳은 살 내지는 관절 각도의 변형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이제 점점 증상이 심화되고 진행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사진과 함께 이제 발의 균형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지발가락이 휘었는데 통증을 못 느끼시는 분도 좀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이제 무지외반증으로 봐야 될까요, 원장님? 무지외반증이라는 네. 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형태, 변형에 대한 정의라서 통증의 유무와는 사실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병원을 찾아오셔서 발가락이 휘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서 이거는 무지외반증입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무지외반증을 진단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진단 기준은 엄지발가락 관절이 휘어진 각도를 재서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단순하게 찍는 엑스레이, 특히나 이제 체중을 부하해서 내가 서 있는 모습으로 찍은 엑스레이를 보고 그 엑스레이에서 각도의 변형의 정도를 측정해서 중증도를 나누기도 합니다. 앞에 그 단계를 나눈 것처럼 보통은 20도에서 40도 정도 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게 중증도, 중등도 정도로 분류를 하고요. 네. 그거보다 덜하다라고 하면 그냥 정상 내지는 초기 단계라고 하고 그 40도, 50도 이상의 변형을 보일 때는 중증 내지는 이제 뭐 3단계, 4단계라고 해서 증상이 사실 없을 수 없는 경우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예, 3단계, 4단계 이상을 넘어가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건가요? 이제 심각하다고 설명을 드리면 네. 겁먹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발이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내가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치료를 권해드리고 그거에 맞는 치료로 효과가 있고 좀 버틸만 하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안 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걸 또 매번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무지외반증 이제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좀 궁금하신 분 계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김세영 원장과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우리 체중의 60%를 지탱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담당하는 것 같은데요. 통증이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통증 외에 또 다른 증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엄지발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무지외반증이 아니듯이 무지외반증이라고 해서 꼭 그 부위가 아프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것이 엄지발가락 안쪽의 통증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발이 마른 목골로 변형이 되다 보니까 바깥쪽, 그쪽 새끼발가락 쪽에 동일한 관절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엄지발가락 쪽 통증을 건망류, 다섯 번째 발가락 쪽의 통증을 소건망류라고 하는데 지금 네. 엄지발가락 쪽은 그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은데 반대쪽, 다섯 번째 발가락 쪽이 조금 튀어나오면서 통증이 조금 있다고 하는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발볼이 넓어지는 게 무지외반증의 증상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 볼이 넓어지면서 발가락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들이 뼈와 뼈 사이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신경이 자극되고 부어서 나타나는 지간 신경종이라고 하는 증상으로 발가락이 먹먹하다 내지는 걸을 때 발바닥이 찌릿찌릿하다라는 증상을 먼저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엄지발가락뿐만이 아니라 이제 발 전체에서 이제 통증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발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발가락 하나만 부러져도 걷기가 힘들 정도로 발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불편하면 걷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맞습니다. 병원을 찾게 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보행이나 서 있는 자세에서 통증, 생활에 이제 불편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발은 몸을 지탱하고 서서 체중을 오롯이 버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조가 중요하고 변형이 되면 그 균형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변형이 돼서 통증이 생기고 그 변형이 또 다른 변형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지해반증을 방치하게 되면 뭐 크게 문제가 생긴다. 그건 이제 뭐 이렇게 뭐 겁을 주거나 뭐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형이 유지되는 거를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무릎과 허리에 비정상적으로 부하가 가해지고 몸의 중심축이 틀어지기 때문에 발목이나 발가락 관절들이 원래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에 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거나 내지는 비정상적인 모양이나 방향으로 일을 하게 돼서 스트레스가 더 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휘고 골반이 돌아가고 척추가 더 아프고 하는 것들이 연세가 든 분들이 이제 다른 관절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조금 더 가속화되고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무지외반증을 바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발에 대한 통증뿐만 아니라 몸 전체 중심이 좀 휘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걸을 때 이제 유독 발바닥이 좀 아프시거나 불편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족부 질환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 계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김세훈 원장과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전화 상담 부담스러우시다면 상담 접수만 해주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을 좀 보내주셨다고 해서 접수 상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한번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50대 시청자분의 궁금증입니다. 무지외반증 때문에 피가 날 정도로 아프고 샌들은 엄두도 못 낸다고 하셨고요. 이럴 때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신 분인 것 같아요. 무지외반증으로 피가 뭐 나거나 하는 거는 주로 이제 피부가 바깥쪽에서 닿는 부위, 자극이 닿는 부위에 티눈이나 이제 굳은 살이 배기면서 그게 이제 깎아내고 까지고 하면서 생기는 건데요. 그만큼 신발을 신으셨을 때 그 부분이 자극받는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한 번도 내원해 보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간단하게 자기 체중을 부하해서 찍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변형의 정도를 확인하고 시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우선은 조금 편한 신발을 신으시면서 상처가 낫는 거를 좀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상처 치료와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변형의 정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발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가까운 전문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70대 어머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10년 전에 수술한 무지외반증이 좀 재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수술이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재수술 가능할까요, 원장님? 네, 물론 불편하시다고 하면 수술적 방법,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라도 조금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어떤 원인 때문에 재발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재발이 되는 경우는 무지외반증의 교정을 조금 덜 했다거나 내지는 무지외반증을 교정을 한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을 변하게 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인대와 근육의 균형이 깨지면서 비슷한 증상이 재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점 참고하셔서 내원하셔서 검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 문의 주신 분은 40대 시청자분이십니다. 키높이 구두를 신으신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엄지발가락이 관절이 좀 붓고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이제 무지외반증인가라고 궁금해 하시나 봐요. 엄지발가락이 붓고 아프다고 해서 반드시 무지외반증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는 없다고 앞에서 한번 설명은 드렸는데요. 네. 키높이 구두를 신으시면서 생긴 통증이라고 하면 한번 의심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힐처럼 뒷굽을 이제 발꿈치를 들어주는 신발을 착용했을 때 전족부가 버텨야 되는 체중의 무게가 조금 더 더해지고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엄지발가락이 버텨야 되는 부분은 더 크기 때문에 새롭게 발생한 통증이 신발을, 깔창을 바꾸면서 생긴 통증이라고 하면 그 부위에 자극, 무리가 좀 되는 거고
아직 무지외반증의 변형이 시작되거나 심한 단계는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부위에 반복적인 자극이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통증이 발생해서 불편하신 정도라고 하면 우선 신발을 좀 다시 바꿔보시고 통증이 계속된다고 하면 가까운 병원에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나에게 맞는 신발을 찾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신발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이어지신다면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은 한계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건강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건강 매거진 생방송이 진행이 되는 동안 궁금한 건강 상담도 가능하십니다. 자, 무지외반증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평소에 좀 발 질환 관련해서 앓고 계셨거나 좀 불편하셨다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김세훈 원장과 함께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앞서서 저희가 상담 접수를 해봤으니까 이번엔 전화 연결도 한번 해봐야겠죠?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좀 어떻게 되세요? 14세요. 네. 자,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원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발이요. 네. 저기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옆에 딱 돌아가고 옆에 그 엄지발가락 옆에가 이렇게 위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네. 걸어 다닐 때 불편하고 또 티눈이 배겼어요. 그 사이에 엄지발가락하고 그 바로 옆에 발가락 사이에 티눈이 있어요. 그리고 발바닥도 티눈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걸어 다니면서 뭐 그렇게 많이 아프고 그래서 많이 걷지는 못하니까 늙었으니까 많이 걷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걸으면서 다 나갔다 오면은 다리가 힘이 없어서 따뜻한 물에다 담그고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 그거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 같은 경우나 그게 궁금해서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변형이 있고 튀어나온 부위에 그리고 이제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튀는 굳은 살들이 배겨서 아프고 불편하시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물론 이제 제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봐야겠지만 무지외반증이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증상에 대한 치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좀 덜 걷고 편한 신발 신으시고 온수찜질 하시고 하면서 조금 관리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첫 번째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자꾸 이제 두 발가락이 부딪히고 변형이 되면서 튀는 굳은 살이 배기고 튀어나온 부위에 굳은 살이 배기고 하는 거는 그 부위가 자꾸 자극되면서 통증이 지속되고 재발되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좀 촬영해 보시고요. 아까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변형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이제 어떤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네. 일단 자극되는 이 부분을 좀 빨리 치료를 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에 좀 내원을 하셔서 이제 변형의 정도를 파악해 보시고 치료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발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무지외반증이어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면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통증이 느껴진다면 치료를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불편하시면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걸 일부러 이 악물고 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증 자체가 하나의 병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해반증 때문에 변형이 생겨서 내가 속이 상하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거고, 이 변형 때문에 걷고 서고 내가 생활하는 데 통증이 있어서 불편하다 하면 더더욱이나 이걸 어떻게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지 치료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엑스레이를 찍어서 변형된 정도를 확인을 하고 그 단계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데, 변형된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변형된 정도가 별로 심하지 않다고 해서 수술이 필요하지 않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환자의 발을 만져보고 변형의 정도를 직접 확인하고, 전화 상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 굳은 살이 배기고 굳은 살이 배긴 자리가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네. 그 부분을 해결하는,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치료 방법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수술적인 치료 방법과 수술을 하지 않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내지는 증상이 초기인 경우에 변형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에는 우선 수술하지 않는 보존적 치료 방법을 사용해서 증상 조절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생활 습관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신발을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고 사용을 일시적으로 조금 덜 하는 것도 증상을 조금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우선은 먹는 약을 통해서 일종의 관절통을 조금 호전시키는 방향으로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것도 조금 효과가 좀 적다라고 하면 관절 안에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를 해서 그 통증을 조금 조절할 수도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발 같은 관절 유연성이 좋은 발, 아치가 낮은 발에서는 조금 더 무지해반이 호발되고 증상이 심한 경우가 있어서 맞춤 깔창을 좀 해본다거나 예.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고, 네. 변형을 조금 교정 내지는 이제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도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는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물 치료부터 뭐 보조기나 맞춤 깔창이 있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보존적인 치료도 있고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가장 먼저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써봤는데 소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로 넘어가야 될까요? 많은 네.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환자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증상이 어떤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도 하고 예. 정말 이게 무지해반증이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되는 거지만,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약도 써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이런저런 걸 다 해봤는데 계속 불편하고 아프다라고 하면 변형을 교정해주는 수술이 필요한 단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필요성에 동의를 하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은 전통적으로는 발가락의 안쪽을 5, 6cm 정도 절개를 해서 절골술이라고 하죠. 뼈를 자르고 원래 변형되기 전에 뼈 모양으로 좀 교정을 해서 관절의 정렬을 똑바르게 하는 방법을 주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예전부터 시행되던 무지해반증 교정 수술의 방법, 가지수만 따지면 한 15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150가지를 다 공부하거나 다 뭐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했고, 최근에 네. 많이 시행되는 수술 방법은 절개 부위가 적고 회복이 좀 빠르게 하는 최소 침습 무지외반증 수술 방법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제 수술 방법도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수술 방법인지 저희가 한번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술이 진화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맞는 말씀입니다. 최소 침습 무지해반증 교정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수술 술기를 특별하게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십몇 년 전, 십수년 전부터 시행되던 방법들을 이제 통칭하는 건데, 절개가 많고 뼈를 자르고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통증도 심하고 수술하고 나서 재활 기간,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기간이 길어서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진화시킨 거죠. 미세 침습, 그러니까 많이 절개하지 않는다는 방법도 진화를 거쳐서 지금 시행하는 방법은 뭐 3세대라고 일컬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준비한 사진 보면서 어떤 수술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레이를 보시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이게 발의 안쪽이겠죠. 네. 안쪽으로 튀어나와서 굉장히 많이 발가락이 튀어나왔네요. 맞습니다. 휘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발가락의 발등뼈, 발바닥뼈, 중족골이라고 하는 뼈가
첫 번째 발가락과 이렇게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변형을 두 번째 발가락과 첫 번째 발가락이 좀 나란하게 하면 이게 교정이 되는 건데요. 그거를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부분을 절개하고 뼈를 크게 잘라서 고정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이 나사가 핀이 들어가는 부분만 절개를 하고 절골, 뼈를 자르는 부위는 특수하게 제작된 톱을 통해서 절골을 하는 부위도 절개 없이 구멍만 뚫어서 할 수 있게 하는 수술입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로 이제 어떻게 좀 수술이 되는지 엑스레이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보셨고요. 계속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할 거예요. 그래서 수술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수술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뭐 수술하는 동안에 찍은 엑스레이를 보여드리면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의 뼈를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수술을 하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절골 부위를 선택을 하고 이게 이제 이동식 엑스레이 장치입니다. 절골 부위에 이렇게 바늘처럼 생긴 게 특수한 목적으로 제작된 톱입니다. 이 톱을 통해서 뼈를 자른다는 말이 좀 무섭긴 하지만 네. 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절골이 되면 이런 그림처럼 뼈가 이렇게 갈매기형으로 절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골된 걸 안쪽으로 밀어 넣게 되는 거죠. 밀어 넣어서 그걸 임시로 고정하는 핀으로 고정을 하고 이때까지 계속 엑스를 찍어가면서 변형의 정도가 적당한 정도로 교정이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게 적절하고 발모양이 예쁘다. 뼈의 정렬이나 관절의 정렬이 올바르게 됐다고 하면 완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못을 박아서 정렬을 이렇게 일자로 만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수술 중간에 엑스레이를 통해서 교정의 상태를 좀 확인하면서 수술이 진행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네. 발의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네. 이 변형이 유지되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변형이 유지되고 그리고 발의 정렬이 올바른지를 확인하는 건데 수술하기 전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술기, 미세, 침스, 무지외반증 수술 술기로 수술해서 나사를 한 3개 정도 박았고요. 그 3개 정도 박은 나사가 위에 보시면은 6.5년 정도, 그러니까 6년이 넘은 시기에 촬영한 엑스레이에서도 정렬이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과 첫 번째 발가락이 나란하게 유지되고 있고 수술 전에 튀어나왔던 부위도 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관절도 정합성이라고 하는 관절이 서로 맞부딪혀서 움직이는 부위가 올바르게 정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소 침습 무지외반증 교정술에 대해서 수술 진행 단계와 또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뭐 3세대 수술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수술은 이제 시간은 좀 얼마나 걸리고 수술 후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무지외반증 수술을 네. 하시는 연령대를 보면 그렇게 막 고령보다는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나 취미생활, 운동,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의 상태에 따라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미세 침습, 최소 절개를 하는 무지외반증 수술은 수술하는 시간도 20여 분 정도로 조금 짧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 수술하시는 환자분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네. 수술하는 시간도 짧고 수술하는 시간이 짧다고 하는 거는 회복하는 그리고 이제 통증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네. 이전보다는 조금 빠릅니다. 물론 이제 뼈를 잘라서 이제 그 뼈를 고정하고 그 고정된 상태로 뼈가 유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4주 정도는 특수하게 제작된 발바닥이 조금 딱딱한 내지는 뒤꿈치로 걸어야 되는 신발을 신으셔야 되긴 하지만 입원 기간도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정도로 짧고 흉터도 작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데에는 신발을 신고 체중부하면서
어느 정도 직업에 대한 활동, 취미 활동 같은 거는 유지하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입원 기간은 생각보다 짧은 것 같은데 회복 기간은 아무래도 이 뼈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각보다 이제 고령이신 분들보다는 좀 젊은 층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제 중년층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일병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네. 있듯이 하일을 신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 쌓이고 오랜 시간 동안 변형이 되면서 생기는 거라 수술하시는 내지는 이제 수술을 결심하시는 연령대는 중년의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중년의 여성분들이 주로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기 전에 전문의와의 신중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74살이에요. 예, 70대시고요. 자, 어떤 분? 74살. 네, 74살 맞으시죠? 예, 예. 예,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원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네. 무지외반증으로 네. 발이 휘어서 아파요. 아프면서 그러니까 뭐 보조기를 차고 있어요. 그런데 수술은 하기 싫고 수술 안 하고도 하는 방법이 있는가 싶었어요. 그 보조기라는 걸 착용하신 건 얼마나 되셨어요? 많이 됐어요. 오래되셨어요? 그럼 무지해반증이라고 직접 진단을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안 했어요. 병원은 한 번도 안 갔어요. 아, 그래요. 수술 안 하고 싶어서? 예. 네, 가라 그러면 수술하라고 그럴까 봐. 친구들 수술한 거 보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발가락 자르고. 네, 뼈를 자르고. 그래요. 그래서 수술이 무섭죠. 그래서 지금 네. 이제 무지해반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내린 이제 어찌 보면 네. 진단명일 건데요. 네. 보조기를 차고 아프다고 하시는 거 보면 뭐 무지해반증의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지만, 네, 말씀하십시오. 보조기를 그러니까 발가락을 그냥 그 뭐 이래 딱 거는 걸로 걸고 이래 있으면 안 아프고 네. 그냥 가만 안 걸고 냅두면 느낌에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아프다고 무리하게.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시는 보조기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의료기획 방법. 네, 발가락이 변형을 유도하는, 변형을 자꾸 되게 하는 힘줄이나 인대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방향을 조금 대신 버티게 해주는 건데 보조기란 말이 맞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오래 찬다고 해서 각도가 교정되는 거는 굉장히 드물고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 계속 불편하시다고 하면 병원을 한번 찾아가셔서 지금 증상이 정말 무지해반증이 맞는지 우선 확인하시는 게 먼저겠고요. 혹시나 다른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면 억울하잖아요. 수술할 것도 아닌데 보조기만 차고 버티고 있으면 억울하시니까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라도 찍어보시고 무지해반증이 맞는지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수술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 다음이고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수술하지 않고도 생활습관, 뭐 신발을 바꾼다든지 찜질을 한다든지 지금처럼 보조기를 착용하든지 하면서 조금 증상을 조절할 수는 있으니까 우선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는 걸 제일 먼저 권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수술이 무서워서 병원을 좀 내원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병명 진단이 먼저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상태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발이 보내는 신호, 이 무지외반증 관련해서 김세용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63세입니다. 네, 60대시고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63세이고요. 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미용사입니다. 아, 네, 네. 네, 근데 45세서부터 발바닥이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네. 그래도 어디 딱히 뭐 병원에 갈 만한 데가 없어서 그냥 서서 일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미루고 그냥 또 말아 방치를 해뒀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때는 40대, 50대에서는 힐을 신고 일을 했거든요. 힐을 신고 일했는데 그 힐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요새는 신발을 한 4컬레를 두고 번갈아 신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른쪽 새끼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이 마비가 오고요. 양쪽 발 다 아까 저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새끼발가락 위로 뼈가 올라와서 발가락 하나만큼 발볼이 커졌어요. 그 상태이고 지금도 일 끝나고 가서 누워서 잘라려면 발바닥이 너무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저리고 시리고 차가워서 겨울에는 양말을 신고 잘 정도로 그럽니다. 그래도 무지예방증이라는 그 별명을 처음 들어봐서요. 치료가 저는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 치료를 할 수 있다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무지해반증이라는 병명을 직접 들으셨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처음 접하셨다는 건가요? 지금 TV에 처음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평소 신으셨던 뒷급이 조금 높은 샌들이나 이제 하이힐 같은 걸 이제 신으셨다고 하는 것 같고요. 오래 서 계시기 때문에 체중을 계속 버텨야 되는 발이 그만큼 오랜 시간 이제 누적된 피로가 있다는 거겠는데요. 지금 아프신 부분들을 보면 무지해반증의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렸듯이 검사를 하고 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저리고 뭐 감각이 없고 먹먹하다, 시리다라고 하는 거는 동반되는 증상 중에 하나인 그 발가락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이 자꾸 눌리고 자극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발볼이 넓어지셨다고 했는데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그 뼈 사이를 지나는 신경이 조금 자극되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서 이것도 진료를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엄지발가락의 변형이 되면 엄지발가락이 버텨야 되는 체중을 잘 안 버텨주고 다른 발가락들이 이제 체중을 더 많이 버텨야 돼서 다른 발가락 쪽 발바닥이 아픈 경우가 흔하고, 발바닥을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 굳은 살 배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증상이 있다고 하면 역시나 병원에 한번 가셔서 지금의 증상이 엄지발가락 변형되는 무지해반증 때문인지를 좀 확인을 받으시고 정도의 이제 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신발을 좀 바꿔가면서 신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일하시고 나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뜨끈한 물에 족욕하는 것도 좀 권해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나타나는 증상 자체가 무지외반증이 맞는지 확인부터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증상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가까운 전문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매거진 김세용 원장과 함께 무지외반증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발바닥이 좀 아프셨거나 족부 질환을 겪고 계셨다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 부담스러우시다면 상담 접수만 해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앞서서 저희가 최소 침습 무지외반증 교정술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이번에는 좀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교정술이 가능할까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례 어떤 분이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설명드린 최소 침습 무지외반증 수술은 의사보다는 환자분들에게 좀 좋은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수술 자체가 간단하고 수술이 간단한 만큼 회복 기간이나 회복하는 중에도 불편함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 교정을 한 다음에 이제 증상이 좀 좋아지는 게 빠른 편입니다. 앞에 이제 67세 여자분이시고 예. 신발을 신으면 엄지발가락 안쪽이 아프다고 휘셨네요. 양쪽 다입니다. 양쪽 다고 이쪽이 오른쪽인데요. 서서 찍은 엑스레이에서 엄지발가락의 변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도에서 40도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엄지발가락이 계속 아프다. 그리고 신발을 신다 보면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와서 그런지 바깥쪽도 닳아서 없어지고 신발 안쪽을 만져보면 안쪽이 빨리 해지는 경우가 있죠. 꽉 끼는 신발을 신어서도 그렇겠지만 네. 튀어나오는 변형이 진행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셔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었고, 이 다음 이제
화면을 보면 네. 치료 과정이겠네요. 네, 수술을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존적인 치료에도 별로 효과는 없으셔서 수술을 권해드렸고 수술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술장에서 환자분의 뼈를 직접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미리 어떻게 수술하는지 계획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절골하는 부위, 두 번째 발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나란하게 만드는 각도를 생각해서 절골 부위를 정하고 절골 부위를 어느 정도 안쪽으로 밀어 넣어야 나중에 뼈가 붙었을 때 두 뼈가 나란할지를 생각을 하고 어느 위치에 나사를 박아야 고정력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바깥쪽, 새끼발가락 쪽 소건망류 증상도 있으셔서 그 부분도 같이 좀 수술하겠다고 계획했던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한 거를 환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어떻게 수술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비포 애프터 엑스레이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앞에 설명드린 분의 수술하기 전과 수술하고 나서의 사진인데요. 수술하기 전과 후를 봤을 때 제일 크게 달라진 거는 당연히 첫 번째 발가락 관절의 정렬입니다. 뼈가 이렇게 휘어서 저게 뭐냐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뼈 끝과 이 관절의 끝을 연결해 보면 두 번째 발가락하고 나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수술하고 나서 바로 찍은 엑스레이라 그렇지만 뼈가 좀 더 붙고 뼈도 리모델링, 모양이 좀 바뀌면서 더 예뻐집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예쁜 발이 됩니다. 발볼도 수술하기 전에 비해서 상당히 좁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건망류까지 함께 있으셨던 치료 사례를 만나보셨습니다. 치료의 효과는 환자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두 번째 또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이제 60대 여성분이셨는데 상태가 좀 심하셨거든요. 이번 분은 어떠실까요? 이번에는 나이에서 네. 알 수 있듯이 45세 여자분이시고요. 젊으시네요. 네. 아까 전화 상담하셨던 분 것처럼 오래 서고 많이 걷는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걸을 때, 설 때 발가락 전체, 발바닥 통증이 심한 분입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저 정도는 안 아플 것 같은데 하실 수 있는데요. 단계를 각도에 따라서 변형의 정도를 나누지만 증상이 훨씬 더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조금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각도보다도요. 네, 변형은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네. 우선 증상이 심하고 또 하나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서 앞으로의 변형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에 굳은 살이 배기거나 불편함이 심하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분과 동일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술할지를 계획을 하고 이런 발 모양이 됩니다라고 저도 물론 계획을 하고 환자분한테도 설명을 하고 수술을 하는 거고 똑같이 절골 위치, 나사가 고정되는 위치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운 다음에 수술하는 방법, 수술장에서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절골을 하고 나사를 받고 해서 지금은 발가락 사이에 실리콘 패드가 들어있어서 조금 벌어져 있긴 하지만 두 번째 발가락과 나란하게 정렬을 바꿔서 변형을 교정하고 증상도 좋아진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40대 여성분의 사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역시나 환자들마다 치료의 효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건강 매거진 김세용 원장과 함께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발이 보내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좀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계속해서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음 사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실지, 이번에도 여성분이실까요? 네, 여성분의 무지해반증이 4~5배 많기 때문에 네.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분은 80~90%가 여성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도 60대시고 엄지발가락 쪽 안쪽으로 해서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계속 닿고 압력을 받다 보니까 통증이 있다고 하는 거고 발 중족골이라고 하는 뼈 바닥 쪽에 있어야 되는 종자골이라는 콩알 모양의 뼈가 이 뼈의 머리 아래쪽에 있어서 엑스레이로는 좀 겹쳐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바깥쪽으로 조금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약간의 이제 탈구가 동반되어 있다는 거고 뼈들을 잡아당기는 힘줄과 인대가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이런 변형이 나타나는 거고 시간이 갈수록 이게 진행되는 거라
이제 증상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하자라고 해서 결정하고 치료한 분이고 이번에 이분은- 40대 여성분이시네요. 네. 네. 이분은 두 번째 발가락에 티눈이 생긴다는 증상으로 아. 내원을 하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신데 좁은 신발을 신으신 것 때문에 발생하는 변형 그리고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이 자꾸 부딪혀서 압력을 받아서 생기는 티눈 때문에 그게 깎아내도 재발하고 깎아내도 재발하고 했을 때는 변형을 교정해서 받는 압력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고 그게 수술의 필요성에도 이제 되기 때문에 이분도 최소 침습 무지해반증 교정술을 통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켜 드린 분입니다. 네, 다양한 사례들 만나보셨습니다. 치료 효과는 환자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지해반증 이제 수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거는 예방법일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예방법 살짝 들어볼까요? 무지외반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지외반증이라는 병명은 있지만 무지외반증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증상에 따라 하는 거고 무지외반증이 한번 발생을 하면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약간은 변형이 계속 이제 악화된다, 나빠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은 증상은 별로 심하지 않지만 더 나빠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편한 건 신발을 좀 바꾸시는 거예요. 뒷굽이 높거나 볼이 좁은 코가 뾰족한 신발을 신으시게 되면 발 앞쪽, 전족부가 받는 압력이 높아지고 특히나 엄지가 해야 되는 일이 크니까 엄지발가락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 넓은 신발, 편한 신발, 발바닥의 아치를 조금 이제 지탱해 줄 수 있는 신발을 좀 신으시는 게 좋겠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악물고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이게 정말 무지외반증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질환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 자, 단계보다 이제 증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병원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방법이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지외반증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 주신 김세용 원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건강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송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 검색창에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